메사리가 선정한 2024 10대 투자 트렌드에 관한 내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메사리 리포트도 상당히 또 유명한 리포트이기도 하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트렌드들을 좀 언급을 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그 메사리라고 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리서치 기업이죠. 네. 계속 매년 리포트를 내고 있고 그 이 리포트의 장점이자 좋은 거란 뭐냐면 보통 무슨 다른 리포트 같으면은 조금 뭐랄까요?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고 조금 뭐 요런 정도인데 이 메사리 리포트의 장점이자 가장 큰 특징은 CEO가 그냥 뭐랄까요? 블로그 쓰듯이 뭐 레터를 쓰듯이 솔직한 얘기들이 이제 가감 없이 표현된다는 게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뭐 시장 전체를 잘 보여주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메사리 리포트는 이제 매년 초에 한번 꼭 보셔야 되고 꼭 매년 초가 아니더라도 이게 당장 지금 올 초에 이제 의미가 있었다가 뭐 다음 달 되면 의미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교과서처럼 이제 쭉쭉 이제 보셔도 되는 거고 연초에 한번 보시면 좋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상세하게 하나씩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볼 수 뭐 있으면 보고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뭐 첫 챕터입니다. 메사리 리포트의 첫 챕터인데 2024년 이제 투자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10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비트코인을 역시나 꼽았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논지가 상당히 심플하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심플하다. 예, 심플하다. 그리고 투자 가설이라는 건 원래 심플해야 된다. 뭐 복잡하면 안 되고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심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의 화폐들은 이제 각 국가들이 망할 때까지는 계속 찍어낼 것이다. 계속 통화량은 늘어날 것이다. 뭐 또 하나 첨가하자면 지금 금리에 따라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건 거죠. 근데 지금 안 살 이유가 있느냐?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 살 이유가 없다. 뭐 심플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밈 중에 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024년 반감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가장 큰 이벤트인 반감기가 있고 그게 밈이 됐던 뭐 실제 그게 숫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반감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를 집어준 건 어떤 거냐면 앞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를 회복하게 될 거고 매번 강세장 때마다 그랬고 강세장 초기에는 늘 그랬다는 거죠. 강세장 초기에는 비트코인 수익률이 제일 높았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또 순환 매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다음에 알트코인이 오르고. 근데 지금은 강세장 초기로 보이니까 뭐 조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아까 얘기로는 SEC에서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현재는 네 바뀌겠죠 또.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뭐 메사리도 비슷한 관점이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상당히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다. 비트코인처럼 확실한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킬러라고 나온 애들이 얼마나 훌륭한 애들이 많냐. 솔라나도 있고 예. 그죠. 네. 그런 등등등등이 많아서 중간에 좀 끼어 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 덧붙인 건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몰락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그동안 너무 잠잠했죠. 거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잠잠했는데 진짜 스테이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뭐 현물 ETF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덴쿤 업그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더리움도 한번 보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25%인데 25%에 대해서도 이제 25%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마도 10년 동안 최소 100배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사리를 창업을 하기도 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좋게 보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주식 시장을 예로 들면서 1920년도에 뭐 2만 몇 개가 있었던 기업들 중에 현재까지 뭐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뭐 100개 미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25%가 엄청나게 성장할 건 맞지만 그 중에 누가 살아남을 건지 뭐 어떻게 될 건지는 알 수가 없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조차도 사실 장담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파악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통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지금 테마가 워낙 강하죠. 네. 강하면서 이제 그냥 뭐랄까요 인식 측면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이 많이 죽은 게 있고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이제 뭐 블록체인을 죽일 거다라는 뭐 메사리 CEO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블록체인은 더 부각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드는 게 일단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지금 딥페이크를 예로 들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원본은 누구며 누가 이걸 조작했고 이런 것들은 그렇겠네요. 블록체인에 네. 다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발달할수록 블록체인이 더 필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를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 웹3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신은 이제 2023년도에 그 용어를 안 쓰기로 결심을 했다. 왜요? 일단 NFT라던가 이런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쓰였고 웹3가 이제 마케팅용으로 이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만 쓰였지 실제적인 웹3의 의미를 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웹3라는 용어를 안 쓸 거고 앞으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새롭게 좀 밀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에 하나가 DSOC입니다. DESOC인데 Decentralized 뭐 Social Media가 될 거예요. DSOC인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런 거죠. 지금 소셜 미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는 그 플랫폼이 버는 거 위해서 많이 못 번다. 물론 크리에이터들의 수익도 상당 부분 늘어난 면이 있지만 부족하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블록체인 상에서도 이제 소셜 미디어가 나오면서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팟캐스터라든지 렌즈라든지 프렌드테크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 쪽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요 탈중앙 쪽에서도 이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근데 이제 제이커브를 봤을 때 상당히 초기에 있고 아직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쪽에서 한번 영향력을 그러니까 포스팅을 하나씩 해보는 게 어떻냐. 지금 생각해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 인스타나 그렇네요. 초기부터 네. 뭐 틱톡 마찬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맞아요, 영향력이 맞아요. 있었듯이 지금 이제 해보는 실제로 거기서 영향을 키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코인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뭐 자세한 얘기,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메사일 리포트에서 일부씩 갖고 와서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